일단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짧게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뭐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투자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보기는 오래 봤어요. 그리고 이제 테이바 소프트, 테이바 랩 운용 시작하면서부터 코인도 운용을 잠깐은 했었고, 근데 저희가 운영한 거는 물론 뭐 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이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시장에서 장기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냥 뉴스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아크 인베스트, 뭐 비트코인은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서 기관 투자가들이 참여가 초기 단계고, 그래서 향후에 큰 폭으로 성장된다. 그러면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탠다드 차타드나 이런 이제 금융기관에서도 뭐 2025년도 말까지 뭐 17만 5천 불 간다. 기관 투자가들 유입되고 ETF 승인난 것들이 주요 상승 요인이라고 작용할 거로 분석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차피 또 트럼프 노믹스 하면서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오히려 약간 하락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단기 전망은 BCA 같이 이렇게 이코노믹 리서치로 되게 이제 큰 유명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도 이제는 다 비트코인을 커버하죠.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에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이었지만 정점에 도달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제 한 7만 5천 수준에서 매수 기회를 모색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니까 7만 5천 정도까지 빠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는 7만 풋 옵션 같은 경우 미결 작정이 증가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식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뉴스들을 포함해서 제가 그냥 이제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냥 최근에 이거 최근에 제일 많이 본 뉴스들이 뭐냐,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최근 2주간 가장 주목받은 뉴스를 요약해 주겠대요. 그래서 8만 불 붕괴됐다. 그리고 뭐 7년 만에 깨어난 비트코인 고래들의 대이동, 휴먼 상태에 있었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해킹당한 게 팔린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뉴스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전망들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20만 불 얘기도 나오지만 7만 불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 다 급락하고 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5% 알트코인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ETF, 현물 ETF에서도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리스크 에셋이 점점 더 이제 엑시스를 하는 거죠. 안전자산을 옮겨가면서 비트코인도 내려가고 있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 관련해서 정상회담 했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 급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그냥 생각하는 바는 비트코인이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 그 채널에서도 다른 거 얘기할 때. 그리고 자산 배분 관점에서 뭐 한 몇 퍼센트 정도 가져가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너무 이상한 일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냥 이런 전망이 어떻게 됐고 수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냥 뭐 그래도 그냥 차트나 이런 것들은 오래 봐왔으니까 그냥 진짜 차트로 움직인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코인들은 알트코인들이나 이런 거는 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한번 차트를 그래서 좀 그려봤어요. 이것저것. 그러면서 제가 그려본 거는 일단 데일리 차트로 그려봤어요. 제일 길게는 위클리로 그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얼마인가 하면은 2011년도 잘 보이지도 않죠. 2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맨날 보는 것처럼 로그 스케일로, 아까 이게 로그 스케일이 아닌 거고요. 아닌 걸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이거를 로그 스케일로 바꾸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때가 2불대에서 올라가니까 완전히 이렇게 스케일업이 완전히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윗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때 움직이는 거 생각하면. 그럼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이 선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면서 볼까라는 거를 하면서 데일리로 넘어왔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진짜 길게 보면 상승 추세는 맞긴 맞죠. 예. 그리고 없어지지 않았고 살아났고, 그리고 볼륨 상태로만 보면은 볼륨 상태로 보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비싸졌으니까 볼륨이 줄어들었죠. 당연히 이거 개수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볼륨들도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는 하죠. 근데 실제로 볼륨 자체 거래량이나 이런 건 또 거래소들의 여기는
비트 스탬프라는 걸 가져오는 건데 이거에 대한 또 정의도 다르고 그리고 막 24시간 거래소도 많고 CFD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볼륨이나 이런 것들은 거래소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짧은 차트 말고 일봉 차트로 그냥 봤을 때 저는 변동성이랑 계속 항상 이게 붙여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변동성 부분들을 밑에 일단은 30일, 원래는 보통 20일 쓰는데 코인은 쉬는 날이 없잖아요. 24시간 매일 운영이 되니까 30일이 한 달이라고 쳐서 30일짜리 히스토리컬 변동성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38인데 과거 이렇게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보면 러프하게 제일 많이 올라가서 이런 때도 120이에요. 그랬다가 조금 밑에 들어오면 80.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80대가 고점이 되고 고점이 점점점 내려오면서 지금 38대여서 변동성이 그렇게 낮은 레벨이냐고 봤을 때 그렇게 낮은 레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높은 레벨은 아니에요. 여기 정도가 아주 낮은 레벨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 됐을 때가 오히려 코인들은 살만한 시기일 수 있겠죠. 어떨 때 변동성이 낮을 때 그냥 차트만을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진짜로 조금 더 변동성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좀 잊혀지고 많이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좀 이제 떨어졌을 때 이렇게 많이 이쪽 아래쪽에 모였을 때가 오히려 바이 기일 가능성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었어요. 차트만을 볼 때. 그래서 제가 맨날 그 나스닥이나 이런 거 그릴 때도 그렸듯이 그냥 또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보나치 여기 저점 찍고 여기 고점 찍고 그냥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더니 지금 이렇게 선들이 쭉 그려지죠. 어디에 그려지냐면 87,200, 73,000 500 정도 되죠. 그리고 62,000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게 38.2% 레벨에 있는 정도의 레벨을 아까 그 뭐 리서치 회사들이 뭐 75,000까지 갈 거다. 뭐 단기 전망 이런 거. 75,000 어떻게 구했겠어요? 얘네도 이거 뭐 밸류에이션이 있겠어요? 밸류에이션 없죠. 아무것도. 그냥 긋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거기 거래량이 제일 많았고 뭐 이렇게 해서 따지는 거니까 75,000선, 73,000선 73,500선 정도가 저도 그냥 이 테크니컬리 보면은 적당한 이제 지지선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지지선이 뚫리고 나면은 결국은 여기 고점 연결한 선이 쭉 옆으로 근선이 지지선으로 된다고 가정하면 여기 레벨까지 69,000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7만 선까지는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옵션 쪽에서 7만 행사 가격이 많다는 게 여기 7만 행사 가격이 많다는 건데 여기도 파생 상품들의 습성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7만에다가 많이 베팅을 하고 있으면 7만을 뚫고 간 적은 생각보다 별로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중간에 물론 7만 샀다가 7만 근처로 가면 수익은 엄청나겠죠. 풋옵션들은. 근데 그 근처를 그냥 델타 기준으로 보거나 저점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7만 정도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어디엔가 저점 수준이 연결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면. 그러면 여기 정도 걸리고 옵션 행사 가격 많고 그 다음에 이거 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 지지선이잖아요. 예, 추세선 지지선인데 그래서 이게 결국 뚫리고 나서 진짜 7만 선까지 갔을 때는 완전 패닉 상태일 것 같고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예. 그럼 변동성이 되게 높아진 상태가 되면 이런 레벨로 막 올라갔을 수도 있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장이 오르면서 볼이 오르는 시기니까 그렇게 적당한 곳은 아니고요. 이건 분리시할 때 베어리시하게 이렇게 빠질 때는 결국은 변동성이 높을 때가 저점이었을 때가 되게 많아요. 여기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그렇죠. 그쵸? 변동성이 이 중간 정도에 봤을 때는 높을 때가 저점이었을 때가 많아요. 특히 하락 구간일 때. 근데 지금도 여기도 하락하면서 내려가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봤을 때는 진짜로 뭐 내가 진짜 저점에서 줍줍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7만에서 7만 5천 사이 정도까지는 버텨야 되는 거고 지금 8만 레벨은 여기 뚫린 이 레벨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레벨이어서 여기서 뭐 완전 뚫리고 올라가서 전고점 따라가든지 아니면 이거 뚫렸을 때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실제로는 지금 현재로는 웨이den시 하는 단계지 여기서 이만큼 빠졌다고 그냥 따라서 줍줍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지 않았던 사람이 제가 전에도 골드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골드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골드를 들어가는 레벨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도 내가 비트코인 한 번도 안 했는데 비트코인 이제 들어가도 될까? 그러면서 저점에서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지금 여기 레벨이 너무나도 빈 레벨이에요. 아무 데도 없는 레벨이에요. 뚫릴 때 이거 몇 개도 안 되잖아요. 이거 며칠 동안에 확 뚫어버린 거거든요. 예. 12월 달에. 누구 때? 트럼프 때. 지금 트럼프 때 피리어드로 대부분 다 돌아왔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트럼프 시기가 여기였기 때문에 나머지 S&P랑 이런 것들도 트럼프 시작하는 시기점하고 비슷한 시기까지 온 거라서 이때가 대신 트럼프 당선이 아니라 이거 아마 총 맞았을 때일 거예요. 총 맞고 좀 있었을 때. 그러면서 이제 확 뜬 거여서 이 구간은 어떻게 될지 펀더멘털리 봐도 너무 뉴스들이랑 겹치는 구간이어서 좀 물음표다. 그래서 이 레벨로 해서 올라갔더라도 또 때려 맞으면 이 밑까지 충분히 7만 선까지 노려올 수 있고 그러면은 그런 레벨에서 이제 패닉 이제 셀링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옵션 때문에 변동성 커질 거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줍줍 정도를 하는 게 신규 투자자라면 맞고 이미 뭐 홀드 해가지고 저 밑에서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예. 자기가 알아서 이제 왔다 갔다 매매하는 거고 근데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 많이 안 긋고 그냥 피보나치 그리고 지지선 저항선 한 2개 그리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RSI 같은 걸로 보면은 분명히 바닥에 있어요. 이렇게 빠졌으니까. 근데 반등을 하더라도 또 내려갈 가능성이 그림상으로는 충분히 많은 차트여서 그리고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잖아요. 예, 위험자산이에요. 위험자산. 그러니까 당연히 캐시가 많고 유동성이 풍부하고 이럴 때 돌아가는 자산이라고 보셔야 돼요. 누가 밀어주던 누가 안 밀어주던. 그리고 금과 마찬가지로 ETF들 아까 뉴스에서도 잠깐 봤지만 뉴스에서 많이 이제 뭐 ETF 환매가 일어나고 자산 비중이 조절됐을 때는 결국 매도가 나오니까 특히 그리고 빠지는 시기에 자산 배분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슈가 생기겠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2월 말 같은 경우도 그나마 요만큼 반등을 했지만 여기서 빠지는 것들 이 정도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자산 배분 펀드들이 신규로 유입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나갈 가능성도 많은 상태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올라왔으니까. 예, 추가로. 그래서 ETF에서 뭐 환매가 일어난다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펀더멘탈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그냥 뇌피셜로는 여러 가지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냥 잡담스러우니까 그냥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밀려서 반등 쳐서 올라오면 오히려 매도를 해서 해야 되는 그림이고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까지 그려지면 둥근 천장 만들고 밑으로 빠져서 여기 레벨까지 왔을 때 거의 여기 38% 73,000 레벨 근처가 초기이고 그 다음에 그게 밀리고 나면 7만대까지 밀리는 걸로 확인해서 패닉을 보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로스컷을 한다 그러면 이게 계속 내려갈 수도 물론 있는 거니까 이제 거기서 로스컷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컷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거는 빠졌을 때 바이더딥 하겠다고 한 거라서 로스컵 개념보다는 내가 좀 길게 가져갈 거야. 그리고 뭐 그냥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면 난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도가 그 정도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진짜로 뭐 1시간 차트 이런 걸 보면은 뭐 어마무시하게 움직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추세 추종으로 그냥 매매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 테크니컬로 매매하는 분들은 그냥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자산 배분 형태나 어떤 뭐 기본적으로 내가 쌓아놓고 에셋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서 배분하는 형태로 운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내가 지금 코인을 지금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면은 그냥 기다렸다 하는 게 더 지금도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도 조금은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드는 생각이 들긴 들었었던 건 요 부분이에요. MACD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 근데 MACD에서 내려갔던 부분이 그렇게 완전히 낮은 레벨은 아니에요. 이 뒤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레벨들로 봐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비트 같은 경우는 이런 MACD나 RSI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맞아 보이지가 않아요. 예.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고점 너무 고평가된 것 같았지만 별로 안 빠지고 위로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다이버전스를 봐주는 게 제일 그나마 나아 보여서 지금 여기는 베어리시 다이버전스니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베어리시 다이버전스가 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오히려 빠졌을 때 줍줍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